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바이비트라는 미국의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있었고요. 이 해킹 사건 때에 역대급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알아볼 텐데, 우선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이런 급락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 주요 지지라인으로 만들고 있는 이 40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을 저항을 받으면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내려오면서 이게 교차되는 데드 크로스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추가 하락을 의미하는 크로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기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추가 폭락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려와는 다르게 여전히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어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배경은 바로 해킹을 당했던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가격 방어를 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비트 CEO 같은 경우에는 이 해킹당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롤백을 통해서 조금 더 복구하려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바이비트 CEO 벤 저우가 최근 발생한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 도난당한 이더리움을 회수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롤백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자, 이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해킹 전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블록체인 정신에 따라서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게이프에서는 이번 논의가 2016년도에 발생했던 DAO 해킹 사건 당시에 이더리움이 6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한 이후에 블록체인을 롤백했던 전례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당시 결정은 이더리움을 하드포크시켜서 현재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롤백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이더리움 개발자가 직접 밝혔고, 이번 해킹에 대한 롤백은 불가능하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전 사례들 2010년도나 2016년도 해킹 사건과는 달리 현재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실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롤백 시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해킹에 연루됐다라고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은 이 자금을 해킹한 이더리움을 여러 지갑으로 이동시켰죠. 이미 분산시켰기 때문에 롤백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도 페리티 멀티시그 지갑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50만 개의 이더리움 피해가 있었지만 롤백 제한이 커뮤니티 내에서 반대됐고요. 그래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커뮤니티와의 합의가 어려울 거다 설명을 한 건데, 자, 지금 시기가 좋지 않죠. 추가로 4월에 지금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팩트라라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롤백을 추진하게 되면 이 업그레이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다음 주에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테스트 단계에 돌입할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롤백 논의는 이더리움 로드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점점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들로 분산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이건 직관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이 코인 시장의 사이클, 강세장 2017년도와 2021년도를 되돌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력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알트코인을 움직이는 그 대장주가 바로 항상 이더리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슬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상승의 시작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이 400만 원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도 슬슬 알트코인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동하고 거래량은 알트코인들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에서의 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는 대략 2분기 첫 번째 FOMC 회의 때 이때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4월로 예정되어 있죠.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과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시점에 맞춰서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이더리움이 이 지지라인에서 확실한 돌파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차트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빠르게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